아니, 이건 우리 결혼 반지잖아?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아파트 게시판 분실물 공고 한 장이 조영숙 여사의 43년 결혼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진 속 반지, 안쪽 각인엔 영숙 하트 현수. 그런데 그 반지를 찾는 사람은 조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 여사는 올해 67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된장찌개, 김치, 달걀 프라이. 43년 동안 똑같은 메뉴였어요. 현수 씨는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43년 동안 변함없이요.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커피, 설탕 한 스푼, 프림 반 스푼, 조 여사는 보리차, 따뜻하게. 이런 게 부부였어요. 그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조 여사는 현수 씨의 손을 봤습니다. 반지가 없었어요. 43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가요. 다음 날 아침 산책 중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실물 찾습니다. 결혼 반지, 은색태, 안쪽에 영숙 하트 현수 각인. 조 여사의 심장이 쿵했어요. 전단지 및 사진, 반지 옆면에 흠집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현수 씨가 베란다에서 벽돌을 옮기다 긁혔던 자국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현수 씨 반지였어요. 집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반지 어디 갔어요? 현수 씨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 빠졌나 봐요. 찾아야 되지 않아요? 뭐 그냥 새로 맞추면 되지요. 새로 맞추면 된다고? 결혼기념일마다 반지를 빛나게 닦던 사람이요. 이거 우리 결혼의 상징이잖아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요. 뭔가 잘못됐어요. 저녁 현수 씨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조 여사는 게시판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남의 남편 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을까요? 밤 12시 조 여사는 현수 씨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4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 핸드폰이었어요. 비밀번호 1234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 꽃길 걷는 영숙님. 조 여사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현수 씨, 오늘 반지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조심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집사람은 모를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당신 손에 어울리던 반지였는데. 미안해요.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조 여사의 숨이 막혔습니다. 집사람은 모를 거예요? 더 올렸습니다. 현수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네, 6시쯤 만나요. 어디서요? 아파트 뒤쪽 벤치에서요. 어제 현수 씨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현수 씨, 보고 싶어요. 저도요. 집사람은 의심 안 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43년 동안 조 여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조 여사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알아보기로. 다음 날 아침 조 여사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저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남편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관리소장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당사자 가족분이시니까 열람 동의서만 쓰시면 돼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저께 저녁 6시 현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단발머리,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조 여사님? 괜찮으세요? 아, 네.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USB를 받았어요. 파일명 2025년 11월 6일 18시 0분
현관 CCTV. 이 작은 USB 안에 43년 결혼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조 여사는 게시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12시가 됐을 때였습니다. 단발머리, 트렌치코트, CCTV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여자는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전단지를 뜯어냈어요. 저기요. 혹시 반지 찾으러 오신 거죠? 여자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아, 네. 그 반지요. 제 남편 반지 같은데요. 각인에 적힌 이름이 제 이름이랑 남편 이름이거든요. 여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조 여사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었어요. 저는 친구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뭔데요? 여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여자가 돌아서서 빠르게 걸었어요. 조 여사는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30분 후 시내 카페 앞에서 내렸습니다. 여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수 씨였어요. 현수 씨는 여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조 여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수 씨와 그 여자는 조 여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온 거예요? 조 여사는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영수가 오해예요. 이 사람은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손을 잡아요? 친구가 당신 반지를 끼고 있어요? 현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남의 남편이랑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 언니예요. 모든 게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저 당신 언니예요. 조영이에요. 영희. 30년 전에 미국으로 갔다던 언니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니는 미국에 있어요. 아니에요. 저 안 갔어요. 이것 좀 봐요. 영희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름 조영희. 생년월일 1958년 3월 12일. 언니 생일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현수 씨를 쳐다봤어요.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요? 현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사랑한 사람은 영희였어요. 그 말은 조 여사의 43년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43년 전 나는 영희를 먼저 만났어요. 중매로요. 그때 나는 영희를 좋아했어요. 진심으로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현수 씨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영희네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집안 조건이 안 맞는다고요. 더 나은 사람을 원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대기업 임원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어. 그 사람과 약혼까지 했지. 영희가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약혼 계약서였어요. 1982년 1월 15일. 조영희, 김진우. 지참금 2천만 원. 당시로선 큰 돈이었습니다. 약혼을 파기하면 지참금을 물어내야 했어. 우리 집 형편으론 불가능한 금액이었지. 그런데 결혼 예정일 한 달 전 엄마가 현수 씨를 너한테 소개하기로 한 거야. 조 여사가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는? 응. 처음부터 내 대신이었어. 영희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일기장 한 페이지였어요. 1982년 3월 13일. 영숙이가 도망갔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머니가 전화로 울며 말했다. 영희야,
내가 대신 가야겠다. 내일 식만 올려라. 영숙이 찾을 때까지. 약혼 파기하면 우린 망한다. 신랑 집안에서 소송 걸면 어쩌니.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너 기억 안 나? 결혼 전날 밤 친구 집에 있었잖아. 조 여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날 밤 조 여사는 친구 집에 있었어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서 도망쳤었죠. 그날 밤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일 내가 베일 쓰고 식만 올려라. 영숙이는 내일 찾아서 데리고 올게. 영희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2년 3월 14일 촬영. 웨딩홀 대기실. 베일을 쓴 신부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첫날, 마지막 날, 영희, 결혼식장에 갔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베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어. 식장에서 주례 말씀 듣고 절하고 반지 끼우고. 현수 씨는 베일 속 얼굴을 보지 못했어. 그때는 식 끝나고 패백대나 베일을 벗었으니까. 식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베일을 벗었어. 현수 씨가 깜짝 놀랐지.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저예요. 영희예요. 영숙이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영숙이는 내일 올 거예요. 현수 씨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미 혼인신고까지 끝난 상태였으니까. 조 여사가 물었어요. 혼인신고요? 응. 엄마가 너 도장 들고 가서 미리 해버렸어. 결혼식 전날 새벽에. 영희가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신고일자 1982년 3월 13일. 신부 조영숙. 엄마는 철저했어. 법적으론 내가 신부였지. 식장에서 베일 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현수 씨한테 사정을 설명했어. 약혼 파기 문제, 지참금 문제, 내일 영숙이가 온다는 것. 영희가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큰딸은 좋은 대로, 작은딸은 평범하게. 이게 어머니의 도리다. 1980년 할머니 유언.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너를 데리고 왔어. 친구 집에서 찾아낸 거지. 그리고 말했어. 어제 일은 없던 일이야. 오늘부터 내가 진짜 신부야. 조 여사가 물었어요. 그럼 나는 대타였어. 법적으론 신부였지만 식장에 선 건 나였어. 조 여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결혼식 사진은? 안 찍었어. 엄마가 사진사한테 그날은 가족들만 찍는다고 했거든. 나중에 너랑 현수 씨랑 따로 스튜디오에서 찍었잖아. 조 여사는 기억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웨딩드레스를 빌려 입고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엄마가 말했었죠. 식날 사진기가 고장나서 못 찍었다고. 그래서 다시 찍는 거라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으론 이미 당신 남편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사랑이 아니었어요. 솔직히요. 나는 영희를 잊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도 괜찮았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노력이요? 조 여사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약혼자랑 결혼했어. 지참금 때문에 파기할 수 없었으니까. 43년 동안 돈 많은 사람과 살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 5년 전 남편이 죽었어. 자식도 없었어. 혼자 남았지. 그래서 연락했어. 3년 전에 현수 씨한테. 조 여사가 물었어요. 반지는요?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줬어요. 영희가 외로워해서요.
조 여사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지겹습니다. 조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갈게요. 둘이 계속 있어요. 43년 만에 재회했잖아요. 조 여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식장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였을까요? 현수 씨는 그때 뭘 생각했을까요? 영희가 아니라 영숙이네. 어쩔 수 없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사진. 이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거짓이었는데 그 다음이 진실일 수 있을까요? 조 여사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밤 10시 현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조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수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그만해요. 나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 처음엔 영희를 사랑했어요.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도 좋아졌어요. 노력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그럼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애들 키울 때는 당신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럼 왜 3년 전부터 다시 만난 거예요? 영희가 연락 왔어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너무 외로워해서요. 반지까지 줬잖아요. 그건 잘못했어요.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조 여사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43년 동안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았어요. 대타로요. 오늘 밤은 따로 잘게요. 조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영수가 얘기 좀 하자. 들어와요.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면서 왜 그런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 나 평생 현수 씨를 잊지 못했어. 그건 언니 문제잖아요.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나도 피해자야. 너만 피해자가 아니야. 그래도 언니는 알고 있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조 여사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타인지도 사랑받지 못하는지도 43년 동안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어. 나름대로.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어. 조 여사는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가봐요. 나 생각 좀 해볼게요. 영희가 나갔습니다. 조 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43년. 대타로 산 43년. 법적으론 신부였지만 식장에 선 건 언니였던 43년. 하지만 이제는 조 여사 자신의 의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끝내기로. 저녁이 되었어요. 여보. 응? 조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영수가 제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거짓 위에서요. 현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다음 날 조 여사는 짐을 쌌습니다. 큰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 잠깐 내 집에 가도 될까?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랑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 나중에 설명할게. 그래요, 오세요, 엄마. 조 여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영수가 어디 가려고요? 부산. 큰딸 집이요.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요.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현수 씨가 조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요.
안 나요. 놓으라고요. 조 여사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현수 씨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언니한테 가요. 처음부터 사랑했던 사람한테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43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요. 조 여사는 문을 나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한 달 후 조 여사는 협의이혼 접수를 마쳤습니다. 숙려기간 한 달. 재산분할 상담도 받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43년 혼인 기간이니 재산의 절반은 부인 몫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아니에요. 그냥 제 명의 재산만 가져갈게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조 여사는 옛날 아파트에 왔습니다. 게시판 앞에 섰어요.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분실물 찾습니다. 결혼 반지입니다. 안쪽 각인 조영숙 혼자 잘 산다. 찾아주시는 분께 살해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수와 영희는 찾지 마세요. 이미 폐기했습니다. 쓸쓸하지만 후련했어요. 조 여사는 부산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딸이 구해준 곳이었어요.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수 씨였습니다. 조 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영수가 보고 싶습니다. 반지 버리지 말아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조 여사는 읽지 않았습니다. 지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더 평화로웠습니다. 조 여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지는 폐기했습니다. 이름만 남깁니다. 영숙, 혼자 잘 산다. 43년은 끝. 내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름 하나로도 바뀝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의 욕심 하나로도 바뀌는 거죠. 사랑은 노력이 아닙니다. 진심이죠. 조 여사는 43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대타였다는 것을요. 법적으론 신부였지만 식장에 선 건 언니였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유언대로, 엄마의 계획대로, 언니의 그림자로 살아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조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자신으로요. 여러분이라면 조 여사처럼 용기 낼 수 있을까요? 43년을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